이런 것도 학교 폭력으로 처리가 되는지, 때린 친구가 오리발을 내밀거나 방과 후 교실, 돌봄 교실의 학폭사항, 초등 저학년생들의 학교 폭력 등으로 답변과 꿀팁이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학교 폭력 스톱! 안녕하세요, 아경이에요. 이번 영상은 짠! 학교 폭력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 책을 협찬받았어요.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꼭 알고 가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받아보고 전부 읽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 앉아 책에 대해 털어보네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돼요. 저는 아들이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도 아니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정교육에 노력하고자 부모로서 공부하게 되네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나 필요할 때 바로 이렇게 펼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았답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 중고등학교 수학선생님 또는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이천 다산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육정책, 학교폭력 예방, 미래교육 전문가이시고 교원들의 연구와 복지 향상에 도움하고 있고 수학이나 학교폭력 관한 책도 내셨고 KBS, EBS, JTBC, KTY 등 프로그램에 출연 경험도 있으신 분이네요.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하는 바람으로 메시지를 잠깐 살펴보죠. 23년차 교사이시고 학교폭력 관련 업무만 15년 이상 담당하신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 학생들 간의 사소한 장난, 갈등, 오해 등이 폭력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목격,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 학부모, 학교 선생님, 교육청의 장학사, 주무관 갈등 중재자 등에게 최우성 저자분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힘이 나죠? 목차를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학교 폭력의 정의와 학폭심의 절차의 이해까지 학교폭력 신고 방법이나 피해 학생의 징후 또는 교원위원이 주의할 사항까지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회의록, 긴급조치 보고서, 사안조사 보고서, 그리고 심의 결과 보고서, 동의서, 요청서, 관리대장, 정보카드 등 각종 문서 작성 안내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이 모든 서류들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 학교에 계시는 학교 담당, 학교폭력 책임 선생님이 하시는 건지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안 그래도 쌓인 업무 처리로 버거우실 텐데 이렇게 학교폭력의 신고가 들어오면 학생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어서 이 여러 업무로 인한 버거움 때문에 골치 아파서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결국 피해 학생만 더욱 마음에 무게가 생기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기도 하네요. 학교에서 조치 결정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너그러이 봐주세요. 제1호 학교 내외의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 일시보호,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4호 학급 교체, 제5호 전학 권고, 제6호 그 밖의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리고 피해 학생 치료비 부담 이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 교육 선도 조치는 제1호에서 제8호 조치까지 있어요. 제1호는 서면 사과,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 정지, 제7호 조치 학급 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 처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치들을 미이행할 경우에 추가 조치가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한다고 해요. 가해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에서는 보호자 특별교육에 불응한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따라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면 안내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이 있는데 제1호에서 제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고 제4호에서 제7호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제7호, 제8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할 수 있다고 해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위형별 조치 결정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과 학교폭력 징후 체크리스트도 있고요. 학교폭력 88문, 88답에서 이런 것도 학교폭력으로 처리가 되는지, 때린 친구가 오리발을 내밀거나 계속되는 학폭, 보호자의 감정은 학폭 심의의 참고사항일 뿐 고려 요소는 아니다와 방과 후 교실, 돌봄 교실의 학폭사항 관련 보호자가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특정 장난은 반복하는 행위도 폭력이 될 수 있어.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험담, 명예훼손, 뒷담화, 빌린 돈을 안 갚아서 생긴 다툼이 학폭으로 처리되는 경우, 초등 저학년생들의 학교폭력, 자녀와의 소통이 왜 중요한지, 학교폭력은 분노 조절 못하는 사회의 산물 등으로 답변과 꿀팁이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학폭 예방을 위한 꿀팁, 전 이거 정말 꿀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학교에 계시는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폭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가정통신문 문자 발송, 정기적인 단체 문자 발송이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팁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 계약으로 인해 사소한 갈등, 장난, 오해 등이 폭력으로 변질 중입니다. 귀대의 자녀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가정에서 자녀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자, 또는 동성끼리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방이 효과적입니다. 등의 이렇게 학부모들에게 막 정기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지도 꿀팁 같은 것도 발송해 주신다면 가정에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학교 폭력의 학폭 예방에 도움이 크겠죠? 이건 정말 이렇게 학교에서 문자가 온다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네요. 그럼 부모가 이런 문자를 보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럼 내 자녀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 시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교육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이런 제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동학대로 인해 작은 체벌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을 교육하시잖아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각 반에 생활지도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이제 보조 선생님처럼, 아니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나타나서 특정 아이들 관찰하여서 지도해 주시는 분 계시면 너무나 학교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업 시간에 수업 방해하는 아이, 장난이 지나친 아이, 다투는 아이가 있다면 생활지도 선생님 호출하여서 잠시 따로 지도해 주시면 정말 효과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수업권 박탈권이다 그러면 뒤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손 들고 있다든지, 자리에 일어서서 듣는다든지, 효자손으로 손바닥 맞는다든지, 작은 체벌은 허용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도 이 책을 협찬받아 도움을 받게 되었고요.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었고, 조금 더 공부하게 되었고, 집에 두고 내 아이가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대처할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 내 자녀와 학교폭력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면서 사소한 장난도 상대방에겐 폭력이 될 수 있다. 또 친구에게 싫은 것을 시켜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등 아이와 일상 속에서 대화를 자주 나눠 교육해야겠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파이팅 하자고요.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 학교폭력 예방하자.